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소중한 기억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치매를 앓는 환자의 수가 12분마다 1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치매 환자는 물론이고요. 가족들까지 함께 고통을 떠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우리 가족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생활비를 주는 암보험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필요한 암보험부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치매 보험까지 알차게 좋은 정보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가족을 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치매 보험 정보 드릴게요. 박지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2019년 10월 이후요, 치매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CT나 MRI를 촬영하고요, 뇌 척수액 또는 뇌파 검사를 반드시 해서 MRI상에 치매라는 내용이 보였어야지 진단을 했기 때문에, 진단비를 줬기 때문에요. MRI 영상상에 치매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진단비를 받기 어려웠던 그런 약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작년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MRI상에 치매 소견이 보이지 않아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보험을 준비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족들에게 가장 힘들게 한다는 이 치매보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 치매는요, 최근에 장수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졌는데요. 12분마다 1명씩 치매가 발병을 한다고 하고요. 치매 발병 후에 12.6년 평균 사니까 우리가 좀 더 길게 봐도 15년, 20년까지는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치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비용이 매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양시설뿐만 아니고 사람을 써서 간호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연평균 우리가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금으로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여서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간병인을 이용하게 됐었을 때도요, 1대1로 많이 하게 되면은 보통 평균 18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노후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매는요, 보통 10명 중에 3명은 치매이거나 치매 전 단계라고 하죠. 그렇다면 보통은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게 있고요. 또 뇌혈관이나 사고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가 뇌는 계속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65% 정도가요,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가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약 35% 정도는요, 치매 전 단계이거나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노화를 막을 수 없듯이 치매에 대한 것은 준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치매 중에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이 태화 또는 우리가 말하는 노인성이죠. 네. 계속해서 노화가 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고요. 그거 외에 사고나 질병,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혈관성 치매까지 하면 이 두 개가 바로 80%가 훨씬 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치매까지 합해서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서 우리는 치매보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준비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고요.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보통 요양병원에요.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평생토록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퇴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치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텐데요. 특히 우리는 이 간병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간병비를 준비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 치매에 대한 많은 간병비를 누가 준비해 줄 것이냐가 문제겠죠. 본인이 좀 돈을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하겠지만 치매 발병 후에도 12.6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한두 푼이 아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또 배우자까지 합산을 해도 2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내 자녀,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CD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치매는 CDR 척도라는 것으로 점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이 검사를 CDR이라고 하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생활하고 기억력이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면서 치매인가 봐 라고 했었을 때는요. 치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로 봤을 때 0에서 0.5는 치매는 아니고요. 1점을 바로 우리는 경도라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치매인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긴 하지만 정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극히 정상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약간 이상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활동이 가능한 정도를 우리는 CDR 척도 1점, 경증 치매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요. 중증도라고 하는데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렇지만 간단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DR 척도 2점인 중증도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심각하게 아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정상이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진행이 되게 되면요. 중증이라고 하죠. 이건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하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는 중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제 요양시설로 모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부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도나 중증도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중증으로 가시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장할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똑같이 치매보험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요 20세부터 가입이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러나 20세부터 치매보험을 가입 실제로 하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균 30세라고 했고요. 회사마다 20세 또는 25세, 30세 또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4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보통 30에서 생명보험사는 75세까지, 손해보험사는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고요.
건강한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병력 있으셔도 가능한데 병력 있으신 분들은 뇌 관련 질환만 아니시면 누구나 쉽게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기는요.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이 80세부터 100세까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진단비는 동일하게 300 또는 500부터 중증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진단비 가능하시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중증 진단비도 1,000만 원, 2천만 원 선택 가능하신데 일시금으로 7천까지 그냥 일시금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만해도 조금 다른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정액 또는 체증으로 월 100만 원씩 준다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해서 최고 200까지 이렇게 체증형으로 선택해서 200만 원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생활비 포함해서 7천만 원까지 가능하나 매월 받는 생활자금을 선택하실 경우에는요. 60개월, 즉 5년 정도만 가능하시죠. 생명보험사는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하신데 손해보험사는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증일 경우에는 생명보험사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입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 납입면제 해주는 CDR 척도 1, 2, 3점 중에서 생명보험사도 2점에서 납입면제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부분 회사들은 중증일 때, 3점일 때 납입면제, 즉 내가 내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끝까지 해주는 이런 납입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는요. CDR 척도 2점에서 해주는 보험사가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납입면제 해주는 회사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들만 골라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보험사의 진단비와 간병자금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경도, 경증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중등도, 그리고 중증인데요. 진단비는 300 또는 500까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형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300 또는 500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중등도는 500 또는 1000인데 1000 정도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은 2천만 원 진단비를 드리고 그리고 평생토록 100만 원씩 생활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치매보험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체증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매년 금액이 올라가면서 생활비가 200만 원 됐었을 때는 평생 고정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납입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지 않고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치매 진단 받기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서 회사가 보험료를 받는 순간부터 적립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하고 보험은 소멸되는데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사망을 하면 진단자금을 받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36개월. 즉 3년 동안은 확정이기 때문에 중증 치매 진단 이후 혹시라도 몇 번 받고 사망하시더라도 나머지 3년간의 생활자금은 가족에게 드린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 15년을 만약에 수령했다라고 하면요. 1억 8천 정도를 수령하시게 되고요. 20년 정도 생존하시게 된다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자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더 산다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1억 8천 또는 2억 4천 이렇게 받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예,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 같은 경우는요. 48,000원. 그리고 50대는 62,000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 생활자금을 100만 원을 평생토록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고요. 비갱신입니다. 그렇다면 보장은 그대로 갖고 싶고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25년 납도 가능하시고요. 30년 납도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납입보험료 면제라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길게 부담 없이 내면서 혹시라도 걸리시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고 싶으실 경우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보장을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20년 정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방부자뿐만 아니고요. 보험료에 맞게 우리 시청자님들의 여력에 맞게 조정도 가능하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보험 사례였고요. 그러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단비와 간병자금을 지급을 하느냐. 제가
매월 50만 원씩 60개월, 즉 5년 지급을 했는데요. 네, 손해보험사는 5년입니다. 평생 이렇게 되지 않고요. 5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경도에 500, 중등도에 1,000만 원, 중증에 1,000만 원 해서 만약에 진단비를 1,000만 원만 하거나 2,000만 원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하게 되면 100만 원씩 60개월에서 총 7,000만 원까지가 한도일 수 있고요. 그냥 생활자금 없이 진단비만 7,000만 원까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요. 파킨슨 진단비를 더 추가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치매 입원비를 3만 원까지 같이 조합을 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병 1사등급에 대한 진단비도 함께 특약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 본인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었을 때 손해보험사의 보험료는요. 남성과 여성 동일하게 20년 납 90세 만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40세 같은 경우는 5만 원대부터 60세에 9만 원까지. 여기는 치매 입원비도 들어있고요. 파킨슨 진단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생명보험사보다는 약간 높지만 이 부분 또한 뭐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는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본인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90세로 하고 싶으면 90세도 가능하고요. 95세, 100세까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맞춤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평균 수명과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념상 우리가 평균 수명의 통계 같은 것을 좀 참고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비나 간병생활자금을 맞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에 따라서 월 100만 원으로 할 것인지 5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0까지 할 것인지는 보험료랑 같이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보사와 선보사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신 후에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치매가 없다면 네, 2.75% 확정금리로 불이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네, 만기에는 목적자금을 가지고 노후자금을 쓰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암 치료 중이어도 뇌 관련 진단만 받은 게 아니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치매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최근에 뭐 깜빡하고 어떤 걸 잊어버리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치매가 정말 두려운 질병입니다. 일단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외면할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요. 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는다면 일단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오니까 좀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치매보험을 90세 만기로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90세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아서 생활비를 매달 받고 있다가 내가 90세가 됐을 때 그때는 좀 이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만기는 이제 그 안에 발병했었을 때를 기준으로 만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90세 만기인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뭐 80세 또는 85세 뭐 아무튼 치매가 발병을 했다. 그러면 중증 치매가 됐었을 경우에는 진단비를 받고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받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다면 만기 90세랑 상관없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 받는 거고요. 만약에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중증 치매 진단 시 최고 60개월, 5년이기 때문에 90세 만기랑은 상관없지만 네, 60개월까지는 수령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90세 만기 기준이 치매 발병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사에서 만약에 생활비를 주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이 보장의 기간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치매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내가 치매보험에 좀 가입을 했다가 치매 안 걸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간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보통 문의하실 때 우리 집에는 치매가 없다, 가족료가 없다, 나는 건강할 것 같다. 그런데 막연하게 조금 불안하긴 하다.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만약에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로 건강하게 치매 없이 길게 산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두 가지형으로 가입을 보통 하시게 되는데요. 표준형하고 무해지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자면요. 표준형은 우리가 보통 낸 보험료를 가지고 아무 때나 내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해지하시면 약간 해지환급금이 나가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무해지형인데요. 무해지형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해지를 만약에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대신 납입이 끝난 후에는 2.75% 확정금리로 불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해지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활자금을 100만 원짜리를 가입했었다. 그런데 내가 혹시 불안하니까 다 없애기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점에 가서 내가 5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하는 만큼 감액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수령하셔서 생활자금을 쓰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준비부터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표준형과 무해지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셔가지고요. 내가 납입 기간 동안 다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2.75%의 이 이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영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치매보험은 정말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니까요. 이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는 매달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정 진단을 받았을 때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보험들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내게 필요한 보험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생활비를 주는 암보험입니다.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암보험은 많이 봤는데 매달 생활비를 주는 암보험은 참 낯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 어떤 보험일까요? 뭐 매달 뭐 진단금 한꺼번에 받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목돈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매달 이렇게 생활비가 일정 금액이 네.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생활비 주는 암보험인데요. 암 진단 받으셨는데 매달 보험금이 나온다.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왜냐면 암 정말 많이 발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진단비 나오면은 다른 데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매달 일정하게 생활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요. 예. 암은요, 치료 과정 중에서의 고통도 크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나운서님 암 진단 준비 많이 하셨어요? 대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준비를 네. 하기는 했지만 네. 정말 너무 아쉽고 조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추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암보험을 준비하시는데요. 보시면요. 한국인의 질병 사망 원인을 1위에서 3위까지 보면은요.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그리고 3위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뇌질환이었는데 순위가 바뀌었죠. 예. 폐질환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1위는 암입니다. 부동의 1위는 언제나 암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암은요, 한국인 사망 원인의 27.6%로 34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 장기간 예. 이렇게 항상 늘 부동의 1위로 있고 있는데요. 암에 걸릴 확률은요, 보시면 확률적으로 평균 수명까지 생존을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38.3%로 5명 중에 2명. 그리고 예. 여자는요, 33.3%로 3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암 진단에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암 진단을 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무섭네요. 네, 정말 무섭죠. 좀 예.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암은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더 많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런 특별한 가족력이 없이 내력이 없다 그래도 예. 어느 누구나 암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암하고는 나하고 무관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확률적으로도 걸릴 수가 있는데 가족력이 있다면 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뭐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지 않고 오래 사시죠? 그렇죠. 요즘엔 네. 생존율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뭐 원인이 뭐가 됐든 암에 걸리게 되면요, 문제는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경제 활동도 없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나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라도 좀 뭐 예. 진단금 작게라도 이렇게 준비들을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무섭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암 환자 중에 5년 동안 생존하는 게 70%를 넘어섰다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네, 오랫동안 사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암 하면은 뭐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암은 이제는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생존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 아나운서님, 맞아요. 이렇게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렇죠. 오래 사는 건데 그 기술을 우리가 좀 받아보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들어요? 예, 우선 비용을 내용을 보면은요, 네. 우선 종류대로 틀려요. 근데 또 많으신 분들이 여쭤봐요. 진짜로 진단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궁금해요. 예. 실제적으로 진단비는요, 만약에 암 진단 걸리시게 되시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비랑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내용을 볼게요. 우선 암에 만약에 간암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한 예.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폐암에 진단받게 되시면 뭐 치료 받으시는데 4,600만 원 정도 예. 든다 그러고요. 또 위암 같은 경우에는 한 2,600만 원 치료비가 든다라고 해요. 보시면 종류대로 암의 종류에 따라 치료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실손 의료비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뭐 기본적인 치료비는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시죠? 뭐 신약이라든가 의료 기술이 워낙 발전이 됐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 더 좋은 기술로 좀 치료를 받고 싶어라고 하시면 진단비를 조금 더 크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암 진단 받게 되시면 경제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좀
예, 생각하시고 진단비에다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뭐 진단비 얼마나 준비를 네.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네. 보니까 뭐 가납만 해도 6천만 원이 넘는데 그렇죠. 이 돈이 지금 우리가 진단비로 이것만 준비할 수가 없는 게 네. 이건 정말 치료 비용이고 더 비싼 네. 치료를 받으면 여기서 금액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도 생활비도 그만두고요. 예. 그렇죠. 생활비도 또 같이 1년 정도에 되는 예. 생활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예.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을 때 진단비 넉넉하게 받으실 때 든든하게 받으실 때 조화들을 하시고 치료를 이렇게 신약이라든가 신의료 기술로 치료를 받고 나시고 한 얼마 지나고 나면 뭐 생활비까지 같이 준비했던 그 진단 자금이요. 어디에 썼는지 다 쓰시고 소진되고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새어나가겠네요. 예. 근데요, 솔직히 암이라는 게요, 수술을 했다 그래서 바로 치료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치료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관리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보시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음식 그리고 정기 검진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는 기간에는 경제 활동도 어려우셔서 경제 활동을 못 하세요. 그렇게 되시면 생활비 또한 또 이렇게 좀 쪼들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도 좋겠죠. 그러네요. 일단 네. 아프게 되면 우리가 아프고 나서 네. 낫더라도 이제 정말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또 건강 쪽으로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맞아요. 생활비 주는 암보험 장점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아나운서님도 진단금 한꺼번에 받는 걸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단비 주는 네. 암보험만 있죠.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진단금 위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생활비 주는 암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활비 주는 암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활동 못하는 암 치료 기간에 경제적 고통을 좀 덜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단시간이든 장시간이든 암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 기간까지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활비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진단비에다가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도 같이 해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제 그 매달 받는 생활비다 보니까 총 합산을 따져보면요. 사실 진단비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합쳐보면은 진단비 금액이 넘는 거예요? 넘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얼마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예. 틀려지겠지만 진단비보다도 더 큰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많은 이런 생활비 주는 암보험이 나와는 있지만 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의 회사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생명사랑 손해보험사 좀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 A사랑 B사 보시면요. 우선 가입 금액을 우선 진단비를 기본 사항으로 1,000만 원씩 넣었어요. 예, 그런데 A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비갱신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도 똑같이 다른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15년 갱신으로 했고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 100만 원 그리고 B사도 생활비 100만 원을 우선 설정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B사는 손해보험사기 때문에 상해 45,000만 원까지 같이 해서 가입담보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A사와 B사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요. A사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암진단 받게 되시면 매달 생활비가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비가 최대 3년 혹은 최대 5년 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입연도 2년 후부터는 100% 이렇게 보장을 생활비를 100만 원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만약에 발병하시게 되면 감액 기간이어서 한 50%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A사의 큰 특징은요. 요즘에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 암이라던가 유방암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반암처럼 생활비 1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요,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연령이 되고요. 또 암 진단 받았을 때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B사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장 금액이 좀 틀려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10년 이전에 발병이 되시게 되면 가입한 금액만큼 진단비 1,000만 원에 생활비 100만 원. 그런데 10년 이후에 발병이 되신다 그러면 진단비 2,000만 원에 생활비도 200만 원씩 5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예. 특징은요. B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 90일이죠. 90일 이후부터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 그리고 또 15년, 20년, 30년 갱신 주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대신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30% 정도 생활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예, 보험료 궁금하시죠? 보시면요, 뭐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지날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좀 높아지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요, 아나운서님, 예. 이게 매달 받는 거라서 100만 원이 좀 작게 느껴지겠지만 만약에 5년까지 100만 원씩 받는다 하시면 생활비를 총 6천만 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6천만 원 그리고 진단금 적은 건 1,000만 아니죠. 예, 그렇죠.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총 최소 7천만 원에서 무려 1억 4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보험료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저렴한데요? 않으세요? 매달 생활비를 네.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네. 뭐 30대, 40대 기준으로는 뭐 그렇죠. 2만 원에서 3만 원대네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좀 작은 금액으로 큰 금액을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단금만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생활비 주는 이런 암보험도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암이 불치병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죠. 암에 걸리고 나서 들어갈 돈을 미리 생각해서 생활비를 주는 암보험을 이제 진단비가 있으셔도 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A사와 B사가 좀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쵸. 최종적으로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해드린다 그러면 어차피 진단금은 지금 다들 준비를 하나쯤은 준비를 하셨을 예. 거예요. 그래서 업셀링으로 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시라고 생활비 주는 암보험인데 좀 저 같으면 B사로 좀 선택을 해드리고 싶어요. B보험사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B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이 90일이잖아요. 90일 이후부터는 10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년 후부터는, 10년 후부터는 더 보장 금액이 크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배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B사를 선택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B보험사를 추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입 후에 10년이 넘으셨을 때는요, 이 생활비를 2배로 받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하시기에 보험료 부담이 없고요. 그래도 갱신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갱신 주기를 15년이나 20년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면은 보험료에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을 함께했고요. 자, 확률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암보험을 생활비로 좀 받아볼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진단비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달 뭐 100만 원씩 받아볼 수 있는 생활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 문자 상담 도움 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보험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신랑이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요. 예. 올 2월에 보험료가 올랐더라고요. 예. 이렇게 계속 오를 텐데 걱정이라서 분석을 받고자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니까 좀 무서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43살이요. 네, 40대 초반이시고 그러면 지금 2월에 보험료 오른 보험이 어떤 보험인가요? 백년사랑 건강. 이게 좀 오르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남편분이 지인 통해서 가입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예전에? 예전에, 결혼 전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 걱정되는 질병이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특별한 질병은 없고요. 네. 예전에 한 교통사고로 한 5일 입원한 적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좀 얼마나 줄어들면 괜찮으실까요?
지금보다 좀 많이 줄어들수록 좋겠죠. 알겠습니다. 예.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도 챙겨가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장적인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L사의 백년사랑 건강보험 그리고 내 마음 아는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I사에서는 라이프케어 CI 보험 준비하셔서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48만 원 정도 돼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아내분께서 연락 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2월에 보험료가 오르니까 보험료가 더욱더 부담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지 김경화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보내주신 증권은 제가 잘 받았는데, 네. 요게 지금 2월 달에 두 건이 갱신이 되셨어요. 네. 그죠? 백년사랑 건강보험하고 라이프케어 CI 보험. 네. 이 두 개가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하나당 2만 원 이상씩 오르신 것 같은데, 네. 예, 부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부담도 네. 되실 거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남편분 보험료만 48만 5천 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네. 지금 자녀분은 혹시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자녀분까지 키우려면 아마 이 네. 금액은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제가 네.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요. 좋은 네. 방안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요거 네. 지금 처음에 백년사랑 건강보험 요 보험은 네. 종합형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실손은 단독형으로 가입을 가능했는데 예전에는 실손을 가입하실 때 종합형 보험에다가 실손을 특약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이 네. 보험이 바로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지금 14만 4천 원인데 최초 증권 보니까 최초 보험료가 한 12만 원 돈 되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14만 4천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내용은 보장 내용은 사실 뭐 상해 사망 2억에다가 뭐 네. 정말 좋은 상해 사망보다는 좋은 후유장애 3에서 100%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금액이. 네. 그리고 네. 상해 후유장애 80%가 2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담보 내용을 보면 정말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좋은 담보, 이런 담보들은 금액이 작고요. 타기 네. 힘든 담보들은 금액이 커요. 그리고 뭐 네. 골절 진단비도 20만 원밖에 없고, 네. 그리고 암 진단비나 뭐 유사암, 뇌졸중, 기타 특약 모든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들은 모두 다 네. 3년마다 갱신이시고요. 그러니까 네. 보험료가 이게 3년마다 아마 이건 2번 올랐을 텐데 3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르셨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네. 실손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년마다 갱신되는 네. 실손보험 이렇게 가지고 네. 계세요. 근데 예. 혹시 아까 참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편분이 네. 특별한 질병 없고 네. 약을 드시는 것도 없으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건강하신 편이시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5일 정도 입원하신 거면 네. 이거는 크게 보험 드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보험은 정리를 좀 네. 해가면서 실손은 네. 어차피 가져가셔야 되니까 실손을 같은 보험사에서 전환을 하시던 아니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시던 네. 하여튼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네. 번째 내 마음을 아는 암보험. 이 네. 보험은 암담보, 암 보장만 추가로 네.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진단비는 100만 원밖에 안 되고 유사암도 20만 네.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네. 가입한 이유는 보면 네. 단계별 암 진단비 하고 네. 재진단 암 진단비 때문에 요 네. 보험을 가입을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이게 보험을 가입한 목적은 단계별이랑 재진단인데 요 네. 단계별과 단계별과 재진단 암 진단비가 10년마다 갱신이세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갱신은 안 됐지만 앞으로 지금 2014년도 가입이니까 앞으로 네. 4년 후면 또 갱신이 되겠죠. 보험료가 오르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보험료가 지금 6만 3천 원이잖아요. 네. 예, 근데 보장성 보험료가 2만 6천 원이고 적립금이 3만 7천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네. 부담되신다고 하셨는데 적립금이 3만 7천 원 더 들어가 있어서 보장성 보험료보다는 적립금이 큰 부분이죠.
그래서 네.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렇게 되셨고요. 그다음에 아이사의 라이프케어 네. CI 보험. 요거는 네. 뭐 제목 그대로 CI 보험이신데 CI 네.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대한 네. 질병이나 중대한 암에 걸렸을 때 주계약의 80% 선지급 받으시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남편분 아직 네. 아기도 이게 아마 아기도 아직 어리실 것 같은데 어릴 것 같거든요. 네, 3살이요. 네, 그렇죠. 네. 아직 아기도 어리고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네. 남편 사망 시에 우리 아기도 네. 키워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사망을 최소한 2, 3억씩은 가져가야 돼요, 사실은. 아, 근데 네. 예, 네. 우리 남편분은 요거 지금 주계약에 사망 1억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계약에 사망 1억 있으시고 나머지 모든 특약들이 다 네. 5년마다 갱신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2월에 요것도 보험료가 네. 같이 오를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하면요. 네. 요거는 5년마다 특약인 요 갱신들은 네. 다 정리를 네. 하시고요. 네. 예, 주계약 보험료만 20만 2천 원이거든요. 요거 지금 네. 보험료 구조상 보니까 요 네. 주계약 보험료는 네. 없어지는 돈 아니고요. 적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노후 대비나 저축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사망 네. 보장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주계약만 남겨두고 나머지 네. 특약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네. 사망 보장을 저는 사실 조금 더 권유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종신으로 사망을 가져가시면 보험료 네. 부담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정기 특약 같은 부분을 가져가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을 한 2억 정도 더 준비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요런 추천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냐면요. 네. 백년사랑 건강보험 제가 아직 말씀드렸죠. 실손 전환하면서 정리하시고요. 내 마음 아는 안보험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예, 라이프케어 CI 보험 요거는 주계약만 네. 남겨놓고 특약은 싹 정리를 하시고요. 요렇게 하면 네. 보험료가 한 22만 원 돈 되는데 네.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담보들이 네.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담보를 손해보험사에 20년나 비갱신으로 네. 100세 만기 네. 요렇게 네. 준비를 좀 담보를 구성을 해봤는데 후유장이 네. 3에서 100%까지 5천만 원에다가 요즘 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담보 좋은 거 아시죠? 요쪽 네. 담보 각각 수술비나 진단비 네. 각각 1,000만 원씩 그다음에 네. 뭐 70대 수술비도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유사암 네. 진단비 수술비도 1,000만 원 넣었거든요. 이 수술비는 진단비와 같은 느낌이에요.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수술할 때마다 네. 수술 받으시는 네. 거니까 이렇게 네. 하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시면 진단비 네. 3천에 수술비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 네. 있게. 어쨌든 여기에다가 운전자 담보까지 네. 운전자 먼저 해서 뺐으니까 이렇게 하면 네. 13만 원 정도 보험료 준비되시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네. 48만 5천 원에서 네. 22만 8천으로 줄으셨죠? 거기다가 13만 원 보험료 업 네. 시켜도 한 네.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요. 네. 앞으로 보험료 오를 일 전혀 없으니까 보험료도 네. 크게 부담 안 되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준비하시면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네.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청자님. 네, 전화 너무 네. 잘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네. 증권이요. 이번에 2만 원 오른 엘사의 100년 사랑 건강보험 있잖아요. 이렇게 네. 보험료 올랐는데 실제로 좋은 보장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특약들을 다 정리하면서 실비만 전환해 가시거나 실비를 네. 따로 가입하시고 엘사의 암보험이랑 아이사의 CI 보험도 일부 빼고는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남편 보험을 새로 준비를 해드렸고 비갱신으로 살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렸는데 12만 원 이상 절약되니까 이 네. 세이브한 돈으로 우리 아이들 좀 챙겨주거나 노후 준비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해놓은 보험이 실제로 보장받기 어려운 건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